남성 여러분 혹시 오늘 밤에도 소변 때문에 두세 번은 깰 예정이십니까? 단순히 불편한 정도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소변은 이미 전립선이 굳어가고 있다는 신호이며 방치하면 머지않아 전립선암으로 번져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전혀 사정을 하지 않고 생활하면 전립선 내부에 노폐물과 세균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로 인해 염증이 가속화되고 석회화가 진행되며 결국 전립선의 기능은 빠르게 노화됩니다. 그렇게 굳어버린 전립선은 회복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배뇨 장애와 발기력 저하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수많은 환자분들이 실천하여 전립선을 10년, 아니 30년은 젊게 되살린 바로 그 방법을 그대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단 10분. 지금이야말로 평생 건강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30년 넘게 남성들의 비뇨 건강을 연구하고 치료해온 비뇨기과 전문의 올해 62살 박현우입니다. 저는 오늘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전립선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값비싼 약도 고통스러운 수술도 아닙니다. 바로 주기적이고 완전한 배출입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지긋지긋한 야간뇨와 배뇨 곤란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전립선암의 두려움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지만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보며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전립선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질 때까지 큰 통증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밤에 몇 번 더 화장실에 간다는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남은 인생을 편안한 밤과 상쾌한 아침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를 조금 더 가슴 깊이 느끼실 수 있도록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은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일부는 수정했지만 그분이 겪으셨던 고통과 수치심 그리고 되찾은 안도감은 모두 사실입니다. 이강훈 환자분은 60을 훌쩍 넘기도록 평생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정년 퇴임하신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누구보다 인자하고 존경받던 분이었지만 몇 달 전 아들의 손에 이끌려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평생 꼿꼿하시던 허리는 구부정했고 총기 넘치던 눈빛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진료실 의자에 아버지를 앉히고 나서 아드님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아버지가 몇 년 전부터 밤에 잠을 통 못 주무십니다. 1시간에 한 번꼴로 화장실을 가시는데 막상 가셔도 시원하게 나오질 않아 한참을 앉아 계십니다. 얼마 전에는 장거리 버스를 타셨다가 도중에 급하게 소변이 마려워 식은땀을 흘리신 적도 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외출을 꺼리시고 자신감을 완전히 잃으셨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를 향한 깊은 안타까움과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환자분 본인은 창밖만 바라보며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듯 침묵하셨습니다. 잠시 후 아드님을 밖으로 내보내고 단둘이 마주 앉자 한참의 정적 끝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사는 게 수치스럽습니다. 밤에는 소변 때문에 잠을 설치고 낮에는 언제 소변이 마려울까 불안해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두렵고 손주들과 노는 것도 힘에 부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팬티가 젖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습니다. 그 순간 평생 아이들에게 존경받던 스승으로 살아온 한 남자가 자신의 몸 하나 다스리지 못한다는 현실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좋다는 약은 다 드셔보셨지만 속만 쓰리고 별 효과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과연 이강훈 선생님 한 분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남성들이 같은 이유로 기저귀에 의존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수술만이 해결책인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분의 차트를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환자분, 지금까지 드신 약은 잠시 잊으십시오. 이제부터는 당신 전립선 속에 고여있는 오래된 저수지, 물을 시원하게 빼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열쇠는 환자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텅 비어있던 그의 눈동자가 아주 희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불빛처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물길이 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지금처럼 주기적인 배출을 강조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의과대학 시절에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오면 약물로 요도를 넓혀주거나 심하면 수술로 전립선을 깎아내는 것이 최선의 치료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약을 써도 증상은 재발하고 수술을 해도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요. 그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은 늘 답답했습니다. 정말 이것만이 최선일까? 우리 몸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그런 의문에 해답을 준 건 몇 년 전 미국 학회에서였습니다. 전립선암 예방을 주제로 열린 학회에서 저는 세계적인 역학 연구자 제임스 로드리게스 박사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는 수만 명의 남성을 수십 년간 추적 관찰한 방대한 연구 결과를 내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달에 21회 이상, 즉 이틀에 한 번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한 달에 4, 7회만 사정하는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33% 낮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답은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생리현상, 바로 배출에 있었던 것입니다. 전립선은 단순히 전객을 저장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전립선액을 만들어내는 작은 공장입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제때 내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량품이 쌓이고 기계가 녹슬고 결국 공장 전체가 멈춰버립니다. 전립선도 똑같습니다.
오래된 분비물이 쌓이면 염증이 생기고 점점 딱딱해져 비대증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이 들면 성욕도 줄고 굳이 자주 배출하지 않아도 몸에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한 마을에 깨끗한 저수지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위에서는 맑은 물이 계속 흘러 들어오지만 수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물은 고이고 썩어 악취와 세균의 온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몸의 전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전립선액이 만들어지는데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부는 곧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심하면 전립선암으로 이어지는 근본 원인입니다. 더욱이 부어오른 전립선은 요도를 압박해 소변 줄기를 가늘게 만들고 방광에 소변이 남아 밤마다 깨게 합니다. 심하면 역류 현상으로 신장까지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기를 담당하는 신경과 혈관까지 압박해 발기부전 선격 감퇴로 이어집니다. 결국 남성들이 겪는 배뇨 장애와 성기능 저하, 그 뿌리에는 모두 막혀버린 저수지, 즉 배출되지 못한 전립선액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치료는 이 썩은 물은 그대로 둔 채 약으로 억지로 길을 넓히거나 수술로 전립선의 일부를 깎아내는 데만 집중합니다. 당장은 증상이 조금 나아진 듯 보여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니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전립선을 진짜로 살리는 길은 단 하나, 저수지의 수문을 주기적으로 열어주는 것뿐입니다. 썩은 물을 완전히 빼내고 새로운 물이 흘러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약과 수술을 넘어선 근본적이고 자연스러운 회복의 길입니다.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며 완성한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전립선을 되살리는 건강배출 훈련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몸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의료적 자기 관리법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순서를 따라 하시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째, 환경을 준비하십시오.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긴장이 풀려야 전립선이 제대로 반응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마친 직후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의 긴장이 풀려있기 때문입니다.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침실이나 욕실을 선택하시고 조급한 마음은 내려놓으십시오. 둘째, 올바른 자세를 잡으십시오.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고 아랫배와 골반이 편안히 이완될 수 있는 자세가 좋습니다. 침대에 편안히 눕거나 소파에 반쯤 기대는 자세를 권장합니다. 이때 무릎 밑에 작은 쿠션을 받치면 허리가 한층 더 편안해집니다. 셋째, 자극의 범위를 확장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귀두만 자극하는데 그것으로는 전립선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성기 전체 뿌리 부분 고환, 그리고 고환과 항문 사이의 회음부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립선은 바로 이 회음부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극해야 오래된 분비물이 제대로 배출됩니다.
넷째 충분한 시간을 들이십시오. 젊은 시절처럼 속도전으로 끝내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쾌락이 아니라 완전한 배출입니다. 최소 10분 이상 천천히 몸의 감각을 깨워가며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깊고 완전한 배출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멈춤 재개 방법을 활용하십시오. 사정감이 몰려올 때 자극을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며 감각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부드럽게 이어가십시오. 이 과정을 두세 번 반복한 후 사정하면 훨씬 깊고 깨끗한 배출이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발기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섯째, 윤활제를 준비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져 마찰이 쉽게 상처를 만듭니다. 비누나 로션은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극을 일으켜 요도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무향의 수용성 윤활제나 코코넛 오일 같은 순수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십시오. 일곱째, 황금 주기를 지키십시오. 너무 잦아도 너무 뜸해도 좋지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대규모 연구에서 밝혀진 가장 건강한 주기는 일주일에 3회입니다. 이 리듬을 꾸준히 지키면 전립선은 평생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7단계 건강 배출 훈련법입니다. 하지만 방법만 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수문을 열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분은 찔끔찔끔 나오지만 어떤 분은 폭포수처럼 시원하게 배출됩니다. 바로 다음 단계에서 제가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밀 비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7단계 기본 훈련만 꾸준히 하셔도 분명히 전립선 건강은 회복됩니다. 그러나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돌보면서 알게 된 3가지 비밀 비법을 더한다면 그 효과는 2배, 3배로 커집니다. 병원에서는 좀처럼 알려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첫째, 따뜻한 온기를 더하십시오. 배출을 시작하기 전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이용해 아랫배와 회음부, 즉 고환과 항문 사이를 5분 정도 따뜻하게 데워주십시오. 이 따뜻한 온기가 굳어있던 근육과 혈관을 풀어주어 배출이 훨씬 원활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마치 꽁꽁 언 수도관을 녹여 물이 시원하게 쏟아져 나오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둘째 호흡과 함께 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배출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숨을 참습니다. 그러나 숨을 참으면 몸이 긴장하고 전립선이 오히려 수축해 수문이 더 꽉 막히게 됩니다. 반드시 복식 호흡을 하십시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하고 길게 내쉬십시오. 숨을 내쉴 때 긴장이 풀리면서 전립선이 열리고 배출의 쾌감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셋째 마무리, 케겔 운동을 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비장의 무기입니다. 배출이 끝난 직후 누운 상태에서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항문 괄약근을 10초간 꽉 조였다가 풀어주는 동작을 10회 반복하십시오. 이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전립선에 남아있을 수 있는 잔여 분비물을 깨끗하게 짜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골반저근을 강화해 다음번 발기력을 한층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3가지 비법은 언뜻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실천하는 환자분들의 결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단순히 편안한 배출을 넘어 삶 전체에 활력이 되살아나는 것을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방법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안전 철칙만큼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건강 배출 훈련법은 전립선 건강을 회복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방법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철칙만큼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첫째, 강박과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제가 일주일에 2-3번이 가장 건강하다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마치 숙제하듯 억지로 날짜를 지키려 하십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즐거워야 할 시간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발기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횟수에 집착하지 마시고 몸이 원할 때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주일에 1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과 편안한 마음입니다. 둘째, 잘못된 윤활제는 독이 됩니다. 윤활제가 없다고 해서 집에 있는 비누나 로션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한 환자분은 바디 로션을 사용하다가 요도 입구에 화학 성분이 들어가 심한 염증이 생겨 소변을 볼 때마다 불에 데이는 듯한 고통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성기 피부는 얼굴 피부보다 훨씬 더 연약합니다. 반드시 인체에 무해한 전용 수용성 윤활제나 코코넛 오일 같은 순수 식물성 오일만 사용하십시오. 셋째, 통증은 무시하지 마십시오. 배출을 하거나 하고 난 후 전립선 부위나 고환에서 뻐근함을 넘어선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단순한 기능 저하가 아니라 급성 전립선염이나 다른 질환일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좋아지겠지 하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럴 땐 즉시 훈련을 중단하고 가까운 비뇨기과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3가지 철칙만 지키신다면 건강배출 훈련법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평생 전립선 주치의가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교장 선생님 이강훈 환자분 이야기를 이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제 처방을 받은 지 2달 만에 이번에는 아들이 아닌 혼자서 당당하게 제 진료실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처음 내원했을 때의 그림자 같은 모습은 사라지고 예전 교육자의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 다시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인가 싶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들 성화에 못 이겨 딱 1달만 해보자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난 이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더군요. 1달이 지나서는 아예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자는 날이 생겼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잠시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이더군요. 예전엔 모든 게 귀찮고 짜증만 났는데 이제는 산책이 즐겁고 손주들과 노는 것도 기운이 납니다.
얼마 전에는 아들 내외에게 제가 먼저 외식하자고 제안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날 저를 바라보는 아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정말 기뻐요. 라고 말하는데 괜히 제가 다 눈물이 나더군요. 보십시오. 편안한 밤은 건강한 낮을 만듭니다. 건강한 낮은 긍정적인 마음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인 마음은 결국 행복한 가정을 만듭니다. 이것이야말로 약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삶의 질 회복 아닐까요? 이강훈 환자분은 단순히 배뇨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다시 존엄을 되찾고 가족과의 관계까지 회복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건강배출 훈련법은 단순히 전립선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꾸준히 실천한 환자분들에게서 저는 언제나 공통된 변화 5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보너스처럼 따라오는 선물입니다. 첫 번째 선물은 강력한 발기력입니다. 부어오른 전립선은 발기를 관장하는 신경과 혈관을 압박합니다. 그런데 전립선이 회복되면 이 압박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발기력이 되살아납니다. 소변 줄기가 강해지는 만큼 아침의 힘도 다시 살아납니다. 두 번째 선물은 강철 같은 허리입니다. 전립선과 골반은 몸의 중심, 즉 코어를 지탱하는 핵심 근육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케겔 운동을 통해 이 근육들이 강화되면 허리를 튼튼하게 받쳐주어 만성 요통까지 완화됩니다. 세 번째 선물은 활기찬 에너지입니다. 밤마다 화장실에 들락거리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수면이 끊기면 낮 동안의 에너지도 고갈됩니다. 그러나 야간요가 사라지고 숙면을 취하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온몸이 가볍고 활력이 넘칩니다. 만성 피로가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네 번째 선물은 강력한 면역력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의 면역적 세포는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수면이 회복되면 감기나 잔병 치레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최고의 방패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선물은 되찾은 자신감입니다. 소변 문제로 위축되고 외출을 꺼리던 모습은 더 이상 없습니다. 언제든 당당히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다시 생깁니다. 그 자신감은 인간관계에서, 가족과의 시간에서, 삶 전체에서 빛을 발합니다. 이 5가지 변화는 단순히 전립선 건강을 넘어서 삶 전체의 품격을 되찾게 합니다. 결국 전립선은 남성의 존엄과 직결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을 외부에서 다스리는 것이 건강 배출 훈련이라면 몸을 내부에서 지키는 방법은 바로 음식입니다. 훈련에 더해 이 3가지 음식을 꾸준히 챙겨 드신다면 전립선은 더욱 빠르고 강력하게 회복됩니다. 첫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성분은 리코펜입니다. 이 성분은 전립선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하버드대 의대 연구 2016국에서도 토마토를 주 10회 이상 섭취한 남성들은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18% 낮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조리법입니다. 리코펜은 기름과 함께 열을 가했을 때 체내 흡수율이 5배 이상 높아집니다. 아침에 달걀 프라이를 하실 때 옆에서 토마토를 함께 구워 드십시오. 그것이 바로 먹는 전립선 보호제입니다. 둘째, 콩입니다. 두부, 된장, 청국장 같은 콩 음식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합니다. 이소플라본은 남성 호르몬의 과도한 활동을 억제해 전립선 비대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에서도 매일 콩을 섭취한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전립선 질환 위험이 26% 낮아졌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매 끼니에 콩 반찬 하나씩 추가하는 작은 습관이 당신의 전립선을 지켜줍니다. 셋째, 녹차입니다. 녹차 속 카테킨은 강력한 한겸항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토대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하루 2잔 이상의 녹차를 꾸준히 마신 남성은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커피 대신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전립선의 수호벽이 됩니다. 이 3가지 음식은 값비싼 보약이 아닙니다. 언제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식재료입니다. 그러나 훈련으로 외부를 다스리고 음식으로 내부를 채운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전립선 관리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립선 건강은 결코 남성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의 건강은 아내의 행복과 가정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를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강훈 교장 선생님, 그분이 회복하신 후 그의 아들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아버지를 되찾았습니다. 몇억 년 동안 웃음을 잃고 방 안에만 계시던 분이 다시 손주들과 놀고 가족 여행까지 다녀올 수 있게 되셨습니다. 원장님께서 되살려 주신 것은 단순한 건강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웃음과 행복입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의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전립선 건강은 단지 한 사람의 배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가정을 살리고 부부의 관계를 지키며 인생의 품격을 되찾는 일입니다. 이왕 시작하는 것 혼자가 아니라 아내와 함께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해 또 화장실 가요 하고 타박하는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피곤하지 않으세요? 라고 묻는 순간 남편의 마음은 열리게 됩니다. 남편 혼자 토마토와 콩을 챙겨 먹는 대신 부부가 함께 건강 식단을 나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닌 즐거운 습관이 됩니다. 저녁 산책도 혼자 하는 것보다 손을 잡고 함께 걷는다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치유됩니다. 오늘부터 이 건강법을 부부의 공동 목표로 삼으십시오. 두 분의 남은 인생은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밤도 소변 때문에 뒤척이며 불안하게 아침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실천하며 인생을 바꿀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변화의 출발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의 문제를 인정하는 용기와 건강을 되찾으려는 의지. 이 2가지만 있다면
당신의 몸은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저는 약속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건강 배출 훈련법을 단 2주만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의 밤은 달라지고 아침은 새로워지며 하루 전체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 밤 샤워 후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당신의 존엄을 되찾는 첫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약국도 수술실도 아닌 바로 당신의 의지와 실천 속에 진짜 회복이 있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다짐을 하셨는지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용기 있는 고백과 결심이 같은 고민으로 밤잠 설치는 다른 남성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모든 밤이 평온하고 모든 아침이 상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평생 전립선 주치의 박현우였습니다.